안녕하세요. 2025년 5월 30일 DMQA 오픈 세미나 플라스틱 시리 인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준범입니다. 현재 DMQA 연구실 소속으로 김성범 교수님의 지도 아래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강화학습입니다. 오늘 세미나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적어준 이메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강화학습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화학습의 기본 개념을 기반으로 설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앞선 이 세미나들을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훈 연구원님께서는 강화학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초이론 중심의 세미나를 진행해 주셨고, 김정인 연구원님과 호종군 연구원님께서는 가치 기반 강화학습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러한 선행 세미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전 세미나들을 먼저 탐구하신다면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더욱더 수월하실 것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강화학습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며 기본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 강화학습에서 가소성이 왜 강화학습에서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소성 손실을 해결하는 방법인 리셋, 리주, 플라스틱 시리 리주 인젝션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의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슈퍼마리오 게임의 예시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슈퍼마리오 게임에서는 플레이어인 마리오를 조작해서 장애물을 피하고 적을 물리치며 마지막에는 깃발이 있는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마리오가 스스로 학습하여 깃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크게 4가지 요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에이전트, 상태, 행동, 보상,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학습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여기서는 마리오가 해당됩니다. 이 마리오는 스스로 게임 규칙을 배우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상태는 마리오가 현재 상황 있는 환경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리오의 위치, 주변 지형, 장애물의 유무 등이 상태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은 마리오가 이러한 상태에서 어떠한 액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앞으로 가거나 이동하거나 점프하는 것이 이에 해당되며, 강화학습에서는 이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상에 대해서는 마리오가 특정한 행동을 수행했을 때 받는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오가 앞으로 전진했다면 플러스 1의 보상을 받게 되고, 몬스터에 의해 죽었을 때는 마이너스 50이라는 보상을 줘서 죽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게 된다면 마리오는 앞으로 나갈 때마다 플러스 1의 보상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죽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순차적인 문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결정할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강화학습에서는 마리오가 매 순간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결정합니다. 그렇게 선택한 행동을 수행하면 그 행동에 따라 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상태와 새로운 보상이 마리오에게 주어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리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점점 더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오는 이 누적 보상을 최대한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이 충분히 학습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스스로 맵을 클리어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강화학습은 행동을 통해 환경 상용화하며 피드백을 바탕으로 점점 더 나은 전략을 학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강화학습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능력, 즉 가소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소성은 사실 주로 뇌과학 분야에서 주로 다뤄지는 개념인데,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래 그림처럼 기타를 5년 동안 연주한 연주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연주자는 5년 동안 연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구간을
오랜 연습 끝에 잘 익혔습니다. 근데 깔끔한 소리로 연주를 하는 방법은 잘 익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동료 연주자가 와서 더 깔끔한 연주법을 알려주고 그 습관을 고쳐서 더 잘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조금 지나서 이 연주자는 다시 무의식적으로 예전 방식으로 다시 연주를 하게 되고 깔끔한 연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 5년 동안 학습한 초기 학습 내용에 과도하게 의존하여서 발생하는 현상을 초두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두 편향이 발생하면 더 이상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되고 저하되어서 새로운 정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강학습에서도 특이하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강학습에서는 좋은 정책을 찾아서 학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이 학습을 계속하게 되면 일부 누런이 비활성화되거나 과도한 가중치 교정 등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강학습의 네트워크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더 어려워지고 결국 학습이 더 잘 안 이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플라스틱 시리 문제, 즉 가소성 저하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지도학습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델의 성능과 파라미터 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모델을 키우고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킬수록 성능이 향상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GPT-4와 같은 대규모 트랜스포머 모델은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를 대량으로 학습할수록 분류나 예측, 성능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강화학습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다소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델이 커지더라도 새로운 타겟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즉 가소성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큰 네트워크일지라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 이후 환경으로부터 얻는 새로운 보상 신호나 학습 기회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네트워크가 충분히 크더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보를 반영해 정책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의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로 네트워크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이런 지도학습 모델들과 다르게 강화학습의 네트워크는 이러한 가소성이 상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소성 상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시리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강화학습에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입력 분포가 자체가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이 슈퍼마리오를 예시로 다시 든다면 처음에 마리오가 게임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앞으로 걷고 작은 장애물을 피하는 정도의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마리오가 학습하는 입력 상태들은 대부분 초반 구간, 즉 비교적 안정하고 단순한 맵 구조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게임이 진행되고 정책이 개선되면 마리오는 더 멀리 나아가게 되고 점점 어려운 구간이나 새로운 환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리오가 학습하게 되는 입력 분포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마리오의 예시처럼 강화학습에서는 에이전트가 정책이 학습됨에 따라서 에이전트가 방문하는 상태, 선택되는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입력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분포가 점점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 모델이 계속해서 새로운 분포에 적응해야 되는 비정상적인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분포가 들어오는 경우에서 보통 과거의 지식을 잊는 카타스트로피క్ 포게팅 문제가 지도학습에서는 발생하지만 강화학습에서는 이보다 더 심각하게 아예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학습 자체가 멈춰버리는 플라스틱 시리 프로블럼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카타스트로피ክ 포게팅 문제와 다르게 이 강화학습에서 나타나는 원인은 두 번째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타겟의 비정상성을 들 수 있습니다. 강화학습에서는 에이전트가 학습해야 될 타겟이 고정되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전트는 자신의 정책을 바탕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경험으로부터 자신이 학습해야 될 타깃을 직접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은 학습이 진행되면서 계속 바뀌게 됩니다. 즉, 이전에 적절했던 타깃이 학습이 진행되면서 내가 맞춰야 되는 타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로 이 MC 방식과 TD 방식을 보실 수 있는데, MC 방식은 에피소드가 끝난 뒤 전체 보상을 한 번에 모아서 타겟으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학습 도중에 정책이 조금이라도 변화하더라도 타깃 자체에서는 에피소드의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 TD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TD 방식은 에피소드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중간중간 미래값을 예측하여 그 예측값을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때 문제는 그 미래값이 자기 자신의 예측값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측한 값을 가지고 다시 나 자신을 학습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게 된다면 이 예측값이 바뀌게 되고, 예측이 바뀌면 다시 타깃이 바뀌게 되고, 이러한 변화가 순차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트스트래핑 구조의 TD 학습이 학습 효율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리즘에서 사용되게 되고, 이로 인해 타겟의 비정상성이 심화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DQN이라든가 여러 방법론들에서 타겟을 고정시키고 일정 시점마다 바꾸는 전략을 취하지만 마찬가지로 타겟이 변화하는 문제는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강화학습에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에이전트의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입력 데이터의 분포, 타겟 데이터의 분포가 바뀌는 이 비정상성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가소성 저하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통해 뉴런을 비너성화, 가중치의 과도한 축적, 손실함수의 지형적 문제들이 관찰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온 것들은 각각이 어떻게 가속성을 저하를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나온 메커니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러한 플라스틱 시리가 나타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플라스틱 시리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논문으로 첫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he Primacy Bias in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은 2022년 ICML에 나온 논문으로 강화학습의 초기 편향이 생김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플라스틱 시리로서 초기 편향, 프라이머시 바이어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에서 신경망의 학습 초기 데이터에 과도하게 적응하게 된다면 이후 들어오는 새로운 경험에는 잘 반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모델의 가소성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고 에이전트는 초기의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리셋이라는 방법론으로 중간중간에 네트워크를 초기화함으로써 해결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프라이머시 바이어스는 초기 경험에 과도하게 과적화되어 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강화학습에서는 샘플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한 경험을 여러 번 다시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이러한 초두 편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초기 편향의 영향으로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쿼드러플 런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쿼드러플 런 환경에서 초기 1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 초기 100개의 데이터로만 학습을 시킨 헤비 프라이머리라고 이 주황색 데이터처럼 헤비 프라이머리를 줍니다. 이렇게 헤비 프라이머리를 준 것은 파란색처럼 헤비 프라이머리를 준 것은 이 과도한 과적합 때문에 성능 회복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이후 10만 번을 넘어서 이 100만 번까지 학습을 진행을 하더라도 새로운 지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강화학습의 초기 편향, 즉 프라이버시 바이어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파라미터 리셋을 해결책으로 나타냅니다. 파라미터 리셋을 쉽게 말하면 초조 편향으로 학습을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초조 편향을 못하는 이 학습이 안되는 이 네트워크를 다시 초기화해버리자라는 과격한 방법입니다.
초기 경험에 과도하게 가접화되어 있어 학습 능력을 잃게 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주기마다 일부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초기화해 줌으로써 에이전트가 새로운 데이터를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가소성을 회복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이 아래 그림처럼 이 과도화되게 적합된 데이터를 일부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이러한 리셋 방법은 모델 구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마지막 레이어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전체 레이어에 다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단에서 표현을 학습하는 특징이 큰 모델들은 학습된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몇 개의 레이어만 리셋하는 경우가 효과가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다 리셋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이 논문에서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매번 이 파라미터를 초기화하면 이전에 학습하고 배워놨던 내용을 모두 읽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셋을 적용하더라도 성능이 빠르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플레이 버퍼라고 에이전트가 파라미터를 초기화하면서 종택 네트워크가 과거의 행동을 잊지만 쌓아준 지식들은 여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기화 이후에도 이 기존 데이터로부터 빠르게 다시 성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기화는 모델의 가적합을 풀어주는 리셋 역할을 하고, 학습의 투명한 경험은 여전히 버퍼에 남아있어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재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험 결과에서 확인해 보면 이 빙거턴 하드, 이 호퍼호프, 이 휴머노이드 런 환경에서 리셋이 적용된 에이전트의 성능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휴머노이드 런 같은 경우에서는 성능이 확연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리셋이 진행되는 것처럼 아래로 푹 꺼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도 적은 스텝 안에 빠르게 성능이 회복되면서 더욱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이 리셋 기법을 개선해서 나온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논문은 2023년 ICML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가소성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학습이 진행될수록 비활성 뉴런이 증가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비활성 뉴런이 많아지기 때문에 표현력과 이 새로운 목표 학습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활동도가 낮은 뉴런의 가중치를 일정 시점마다 판단하고 초기화해서 이 네트워크의 활용도를 좀 높이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인 이 리주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비활성 뉴런이 가소성 상실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비활성 뉴런은 학습 과정에서 출력이 0이 되거나 혹은 역전팟이 거의 업데이트 되지 않는 뉴런을 의미합니다. 즉, 입력에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고 학습에도 거의 기여하지 않는 죽은 뉴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뉴런이 많아질수록 네트워크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실제로 이 실험을 진행했을 때 이 데모너텍 환경과 에이스트렉스의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활성 뉴런의 비율이 점점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을 계속할수록 네트워크가 점점 굳어지고 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는 이 플라스티시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그래프는 그래서 데몬 어택과 에이스타렉스 환경에서 비활성 뉴런을 제거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학습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퓨어와 이 스탠다드 제거한 것과 파란색인 그냥을 비교해 보았을 때 보시는 것처럼 성능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비활성 뉴런을 제거해도 에이전트 평균 리턴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이 비활성 뉴런이 에이전트의 최종 성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고 지우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 리주에서는 비활성 뉴런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리주는 학습 중 주기적으로 비활성된 뉴런을 감지하고 이 뉴런을 초기화해서 다시 학습에 참여시키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리주에서는 먼저 각 뉴런의 상대적 활성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수식에 나오는 SI가 그 상대적 활성도가 되고, 이 SI가 해당 뉴런에서 같은 레이어에 대해서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값이 일정 임계치 t보다 낮게 되면 해당 뉴런은 거의 사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당 뉴런을 다시 오른쪽과 같이 무작위로 다시 초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학습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렇게 초기화돼서 다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리셋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리주의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면 리주가 이 리셋, 웨이티드 디케이 등 다른 가소성을 해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비활성 뉴런을 다시 생성해 주는 것이 모델의 가소성 상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뉴립스 2023에서 발표된 논문인 Deep Reinforcement Learning with Plasticity Injection입니다. 기존 리셋이나 이 논문에서는 기존 리셋이나 리주 방식은 네트워크를 초기화해서 가소성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가중치가 바뀌게 되므로 출력이 갑자기 변할 수 있게 됨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출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새로운 학습만을 주입해주는 방식인 이 가소성 주입을 제안합니다. 기존 방식인 리셋이나 리주는 가소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부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는 명확한 단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은닉층의 일부 혹은 전체를 초기화하기 때문에 기존에 학습해놓은 예측값이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예측값이 갑작스럽게 변화하게 된다면 예측이 일시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탐험 문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론들은 정말 효과가 정확히 가소성 회복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탐험 문제로 단순히 랜덤화로 인해서 다른 탐험이 활성화되는 문제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예측값이 갑작스럽게 변화하지 않도록 하는 가소성 주입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기법은 기존 네트워크나 구조나 이 파라미터 소유를 유지한 채로 새로운 학습 능력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가소성이 떨어졌다는 판단된 시점에 기존 네트워크를 그대로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라미터를 가지는 동일한 무작위 값을 가지는 이 네트워크 두 개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새롭게 학습이 가능한 네트워크이고 다른 하나는 고정된 네트워크입니다. 이 아래 식을 보시는 것처럼 기존 네트워크, 이 고정된 네트워크의 출력값에 이 새로운 학습된 출력값을 더하고 초기값의 고정 네트워크의 출력값을 뺨으로써 이 새로 학습된 이 네트워크의 학습된 내용만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출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새로운 네트워크가 학습한 차이만 반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축적된 지식을 보존하면서 잃어버릴 가소성을 보완하여 학습이 다시 가능해지고 성능이 회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래 그림처럼 가소성 주입이 시작되면 파란색 원래 네트워크는 학습을 멈추고 무작위로 초기화된 두 개의 네트워크가 생성되고 가운데 그림의 네트워크만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진행했을 때 이전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만 변화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때 노란색 네트워크는 무작위로 초기화되었기 때문에 학습이 새롭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가소성을 보완하여 학습이 다시 가능해지도록 성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적인 네트워크에 가소성을 부여하는 것은 계산 자원 측면에서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모델 앞쪽인 인코더 부분은 데이터의 일반적인 특징을 받아들이는 데 좀 더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매번 학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앞단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로 학습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뒤쪽 헤더 부분만 가소성 주입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소성 회복을 하면서 학습을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시리 인젝션 기법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소성 저하가 나타나는 애트리 환경인 스페이스 임베드 피오믹스 성능 향상을 나타내는 이런 환경들에서 성능 향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환경에서 가소성을 주입한 시점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 이유는 이른 시점에 이미 가소성 상실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란색도 바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환경 같은 경우 가소성 상실이 이후에 일어나더라도 이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가소성을 다시 학습하면서 잘 학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이 플라스틱 시리 인젝션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이 인젝션의 성능이 비교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인젝션 방법이 효과적인 알고리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강화학습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가소성 손실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이 세 가지를 제안하였는데요.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방법은 소수 평형이 네트워크의 학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주기적으로 초기화한 이 리셋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이 가소성 상실의 주요 원인으로 이 비활성 뉴런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비활성 뉴런을 주기적으로 초기화해주는 이 리듀 방법으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논문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기존의 가중치를 고정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추가를 해서 학습을 기존 시점부터 학습하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플라스틱 시리 인젝션 방법론이라고 하고 이 플라스틱 시리 인젝션 방법론의 매우 효과적인 방법론이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세미나를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